5월 첫째 주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두 번째 오하람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프라블럼한 걸 갖고 왔네요. 네, 문제를 갖고 왔어요. 좀 무거운 문제. 무거운 문제네요. 네. 환경부가 벤츠, 닛산, 포르쉐 경유차 14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네. 일단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부가 이 뉴스 되게 많이 작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렇죠. 비슷한 거, 네. 재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지금 나왔었잖아요. 5년째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이제 벤츠, 닛산, 포르쉐 이렇게 해서 한 4만 대 정도 14차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인증 불법 조작한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인증을 취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4만 대 중에서 사실 벤츠가 벤츠가 3만 거의 다죠. 7천 대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과징금도 벤츠가 이제 776억 원 물게 됐는데 이게 지난해 벤츠의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험 결과당 킬로미터당 배출가스가 0.08g 이내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배출가스가요?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 낙스가. 네, 낙스가. 이게 0.08g이어야 되는데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뭐 13배 정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험 중이다라는 거를 네. 알았을 때는 그대로 나와요. 이제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나오다가 이제 뭐 이게 상황이 약간 바뀌는 뭐 교회라던가 도심에서 측정을 다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배출가스가 적어지도록 관련 부품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미 조작이 있었다라고 환경부가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출가스 절감에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대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걸 이제 네. 쉽게 말하면 환경부가 왜 니네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지고 배출가스를 니네 마음대로 해. 네. 규정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벤츠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뭐 크게 있었다기보다 대표적이죠. 네, 아주 대표적으로 네. 있었는데 이제 의심을 품은 거죠. 이제 각국에서 아우디 폭스바겐만 과연 그랬을까? 라는 의구심이 이제 뭐 벤츠, 뭐 나머지 브랜드들로 퍼졌고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종에서도 비슷한 이미 조작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환경부 국내에서도 시험을 해봤더니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네. 독일의 환경부가 네. 또는 교통부가 아우디 폭스바겐만 정말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일로 와봐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임러에도 문제가 있네? 네. 라는 소식이 독일에서 2018년도에 전해지자마자 네. 즉각 대한민국 환경부가 우리도 그럼 해봐야지 그렇죠.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벤츠도 네. 가만히 있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벤츠 코리아가. 네. 벤츠 코리아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기준, 우리도 규정 하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능을 좀 손을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자면 우선 전체 차량의 수명이 있잖아요. 총 수명이 있어요. 뭐 10년을 타든 5년을 타든 이런 수명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이 차를 주행하는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벤츠 측에서는 우리가 총 수명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이런 운행 상황에서 봤을 때 총량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품의 어느 한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덜 작동하도록 혹은 더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지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이게 환경부가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게 문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 아우디 폭스바겐도 똑같았는데 이미 조작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체적인 배출가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넣은 것 뿐이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넣은 거 가지고 우리는 손도 안 댔는데 이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이제 벤츠는 맞서는 거고 네. 환경부는 아니야. 니네 어쨌든 도로에 나가면 작동 잘 안 하게 만들었잖아. 그 자체가 이미 조작이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실 둘 다 좀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네. 예. 이 뭐 벤츠의 입장에 제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주행 환경을 달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조금 덜, 또 어느 곳에서는 조금 더 해서 선택적으로 총량을 맞출 수 선택적으로 맞출 전체적으로 수 있는 총량만 거죠.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 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이제 벤츠가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하게 좀 반박을 하면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있죠. 패소를 김현정만 돈 벌었죠. 네, 패소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제조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고 사실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질소산화물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질소산화물을 지금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정말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쨌든 디젤을 쓰는 한. 네, 디젤을 쓰는 한 내연기관을 아직 계속 써야 하는 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질소산화물에만 정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나머지 배출가스 이게 총량 전체적인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를 좀 고려할 것이냐가 이게 이제 논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소산화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니까 네. 하나 늘어나면 하나 줄고 그죠. 저거 누르면 이게 나오고. 네, 그래서 실제 좀 기술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녹수를 1톤 줄이려고 하면 이산화탄소는 수십 배,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질소산화물 1톤 줄이자고 이산화탄소를 그럼 더 많이 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 중간의 균형은 어딘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디젤을 안 쓸 수는 없으니 최소한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자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에 우선 초점을 두고 줄여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다. 자, 오늘 그 배출가스 문제. 지금 벤츠가 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여러 문제가 터졌네요. 자, 오하람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